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소식을 갖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총대 맨다. MBC 기자 이기주 기자죠. 살해 협박 글이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인데요. 아주 발칵 뒤집혀진 상황이죠.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뉴스는요. 이겁니다. 이재명 향한 당내 유감 표명 요구. 자, 이재명이 결국은요, 올 것이 온 겁니다. 검찰의 수사 외압이죠. 그리고 내부에서 이재명을 쇄신하자, 이재명을 갈아치우자라는 내부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압인데요. 이 외압, 내압이 동시에 이제 이재명이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죠.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먼저 붕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총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사례도 좀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일단요, 먼저, 이제 MBC 기자 살해 협박 관련해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정말 굉장한 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기자 살해 협박 일베 게시글 경찰 신변 보호 착수. 자, 일간 베스트가 요즘은 과거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아니지만 또 이 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련을 이제 겪을 것도 같은데요.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베는 굉장히 우량한 사이트입니다. 가서 좀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정보도 빠르고 훌륭한 어떤 정보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상식, 지식 이런 걸 넓히는 그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정치 게시판도 있지만 다른 게시판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이게 절대 나쁜 게시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쁘게 이미지화 되어 있지라고 이제 의심할 정도로 여기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죠. 좌파들이. 일베가 워낙 크니까 일베를 저격하기 위해서 우파에게 이제 갖다 대는 대표적인 이제 그 공격 수단 가운데 하나가 너 일베지, 너 일베하지 이거였다고요. 한때 태극기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되기 이전에는요. 우파의 상징이 현재는 태극기입니다만 이런 게 지금 떠오르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일베 자체가 하나의 인터넷상에서는 큰 어떤 우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하고 비업 요게 일베 아닙니까? 이영 그리고 비업. 그래서 좌파들이 소름 끼쳐 했습니다. 일베에 대해서. 너무도 일베가 영향력이 컸어요. 그때는. 그 당시 일베 하루 이용자 수가 조선일보도 능가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인터넷 기지였는데요. 워낙 우리 사회가 일베 하면서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서 지금은 아주 군소 사이트로 전락했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베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1,000만 회원이 가입한 그런 사이트로 초대형 사이트로 그냥 컸더라면 이 나라 좌파들은 거의 이제 공멸했을 겁니다. 완전 괴멸됐을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MBC 기자에 대한 이런 뉴스가 지금 속보 형식으로 쫙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더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걸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출근길 문답 과정에서 비서관과 언쟁을 벌였던 그 MBC 기자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현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22일 경찰에 따르면 하루 전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총대 메고 MBC 기자 죽인다나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MBC 기자가 이기정 대통령 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과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당장 MBC에 찾아가 죽이겠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삭제된 상태고요. 자,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IP라 그러죠. 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현재 나선 상태. 자, MBC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해 협박을 받은 기자의 신변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날 해당 기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한편 MBC 사옥 주변을 순찰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너무 과잉 대응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 해당 기자는 열을 받았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한 워딩인지는 몰라도요.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에게 등뒤에 대고
아주 직언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무엇이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죠. 물은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고함을 질렀다. 자, 당시에 이제 이 비서관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하자 기자가 질문도 못하느냐라고 맞받아치면서 여기가 지금 군사 정권이냐 어쩌고 저쩌고 망언을 늘어놓고 있었죠. 마치 혼자서 뭐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 행패 부리다 폭언을 퍼붓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그 사태의 전말입니다. 내가 총대 맨다. MBC 기자 살해 협박거래 이제 내용인데요. 이 사안이만큼 굉장한 어떤 파괴력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이제 신원이 수배되겠죠. 이제 그렇게 드러나면 보통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마 10대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20대 초반.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글이 나올 정도로 어제 이번에 그 도스태핑 과정에서 일어난 MBC 기자의 도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되지 않고 경호원들도 그날 실수한 거예요. 그 슬리퍼 끌고 찍찍 이렇게 들어올 때 벌써 제지를 했어야 됩니다. 입장 못합니다라고 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거 자체가 태도 불량 아닙니까? 그런 불량한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얼쩡거리게 하면 안 돼요. 경호가 이번에 한번 큰 허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부터 벌써 이런 체킹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어 스태핑보다도 도어 체킹이 먼저입니다. 다시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모든 안전대책 강구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기자들이 자유질문을 하게끔 허용하면 안 돼요. 이런 도어 스태핑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하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이 맞지 기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섭을 지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정론직필 펜에 자존심을 건다 이 기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반정치꾼들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기자 자신이 벌써 정치적 어떤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기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때문에 그런 기자들과 정식하고 대응하면 할수록 나쁜 결과만 초래한다. 선동만 커진다. 분란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향한 당내 유감 표명 여부. 자, 이것을 갖고 여러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재명은 내부에서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건데요. 이재명 향한 당내 유감 표명 요구. 자, 과거 거물들 어땠나. 자, 이런 건데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뭐 회의실을 나서면서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 언론에 따라서 웃으면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언론도 있고요.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왔다는 그런 이제 언론도 있습니다. 언론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전부 가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론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건 맞는데 만일에 악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권력과 맞서는 언론이 있다면요. 분명히 여기에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제 현실화 되었죠, 이미.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하나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이가 지금 구속된 상태로 결국에는요, 정식 재판 속에서 유죄 판결이 뭐 나올 것으로 봐야죠. 자, 다른 대장동 일당들이 다 유죄인데 그 두 사람이 무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올렸는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유죄고요. 그들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이건 뭐 삼척 동자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오자, 자, 지도부는 조용합니다만, 지도부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최고위원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그 가운데, 고민정 하나 빼고 전부 친명이에요. 전부 친명. 전부 다 이재명의 이제 수하들이나 다름없다. 고민정도 사실은 이재명하고 또 관계가 좋다 그래요. 살살살살, 살살, 살랑이처럼 그렇게 군다 그러네. 문재인을 그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따르더니 지금 또 이재명에게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친명이나 다름없다. 자, 남욱 변호사가 그랬죠. 자, 천하동인 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시장실이다.
거기에 이제 지분이 무려 30 몇 프로입니까? 37점 몇 프로입니까? 엄청난 지분을 가져가고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이 훨씬 넘는 거대한 금액이 일거에 천화동인 1호에게 꽂히게 되어 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자 당 차원에서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 자, 여기는 어쨌거나 수석 대변인은 친명이죠. 아무리 대장동 일당과 검찰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도 없는 일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죠. 자, 그러나 또 일각에는 다른 목소리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인데요. 자,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겁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하고요. 결정적인 것은 새로운 어떤 리더들, 새로운 깃발을 들고 이재명을 갈아치우자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등장할 경우에 이제 이재명의 정치력은 급속도로 이제 다운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 중에 하나인 조홍천,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었다. 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잘 알 도리가 없다면서도 이 대표, 정 실장, 김 부원장 이런 분들이 아실 거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자, 여기에 지금 지난 대표 경선 때 이제 끝까지 이제 대결을 펼쳤던 박용진이 SBS 라디오에 나갔어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면서 공격 고삐를 이제 쬐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사 중에도요, 정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 후보를 거친 거물급 인사들이 측근이나 가족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데요. 본인과 직접 연관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의혹 연루만으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급들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이들이죠. 그리고 추미애도 여기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들 또한 이재명에게 사실은 추미애는 몰라도요, 그 나머지들은 입장 표명을 사실상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본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언을 안 했지만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들이 있는데요. 노무현의 경우에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다들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겁니다. 가타부타 뭐 변명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일관되게 자신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자체적으로 볼 때 이재명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공멸한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정말 이재명 저격수가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홍삼 트리오로 불리는 세 아들의 비리가 불거지자 당시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후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구속 이후에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친형인 이상덕 한나라당 의원의 구속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에게도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터졌다. 자, 얼만큼 왔고 갈 만큼 갔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 결론만 남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법에서 먼저 판단하느냐 아니면 당 안에서 먼저 정리하느냐, 이 경쟁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당이 먼저 빠를 것으로 봐요. 법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재미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흥미 있습니다. 상당히.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이거과 관련해서 내가 총대 맨다 이기사, MBC 기자 살해 협박글 등장. 아마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금방 아마 체포될 겁니다. 신원이 또 공개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흥분한 마음에, 정말 피껏쏟하는 마음에 MBC 기자가 정말 이번에 그 폐악질은 도저히 눈뜨고 못 보는 짓은 맞죠.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것을 만일에 발표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더라도 좀 자제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애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